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라고 광고하는 의류회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으로 만든 옷이라도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는 건데요. 심지어 이 회사는 이미 판매한 옷을 평생 무료로 수선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인기 제품이라도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자체 조사가 나오면 지체 없이 진열대에서 치워버리죠. 그런데도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전 세계의 팬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인데요. 사실 파타고니아는 ESG 브랜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는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고 천명할 만큼 환경에 진심인데요. 그 뿌리는 창업자인 이본 슈나드 회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슈나드 회장은 15살 때부터 암벽을 등반한 등반 마니아였죠.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이후 등반 장비 회사를 설립해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세미티 계곡에서 등반을 하던 슈나드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만든 강철 피톤 때문에 바위가 깨지고 손상된 것을 목격한 거죠. 자신의 제품이 자연을 훼손했다는 사실에 환멸감을 느끼는데요. 회사로 돌아간 그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강철 피톤 생산을 중단합니다. 대신에 자연에 해를 가하지 않는 알루미늄 초크를 개발하는데요. 사업가 이전에 등반가였고 자연을 사랑했던 그에겐 매출보다 환경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후 아웃도어 의류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파타고니아 브랜드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사업의 시작부터 성장까지 파타고니아를 관통한 철학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학 살충제를 쓰지 않기 위해 모든 제품에 100% 유기농 목화만 사용했고요. 구스다운은 식용으로 도축된 죽은 거 위에서만 채취합니다. 더구나 매출의 1%는 매년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해 기부하는데요. 파타고니아는 이를 지구세라고 표현합니다. 기업은 지구의 자원으로 이익을 얻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죽어버린 지구에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파타고니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파타고니아의 ESG 경영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업 활동이 다가 아닙니다. 속을 까면 깔수록 더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은 원하는 환경 NGO 단체에서 최대 2달까지 근무하면서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파타고니아의 건물에도 브랜드의 지향성은 흠뻑 녹아들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본사의 단열재는 해바라기 씨 껍질을 압착한 자재로 만들어졌는데요. 건축자재 하나까지 재생 가능한 원료를 고집하는 것이죠. 또 파타고니아 물류센터는 태양전기와 복사열을 활용해 에너지의 60%를 절약하고 본사 주차장에는 초대형 태양 전지판과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를 통해 50% 이상의 에너지를 자체 생산한다고 하니 이쯤 되면 친환경 건축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파타고니아는 임팩트 투자사를 설립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생분해 섬유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는 식이죠. 즉 파타고니아의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요소를 메꿔줄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누가 ESG를 묻는다면 당장 파타고니아를 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파타고니아가 돋보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네? 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그린워싱인데요. 그린워싱이란 그린과 화이트워싱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녹색 경영이라고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거대한 산림을 파괴한다든지 신소재 개발을 위해 전보다 더 많은 화석 에너지를 쓰는 식이죠. 한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패션, 뷰티, 식음료 업체 500개 중 40%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친환경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코, 지속가능성 등의 단어를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갖다 붙이거나 인증되지 않은 친환경 로고를 부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워크워싱입니다. 워크워싱이란 기업이 사회적 문제에 있어 깨어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이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9년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글로벌 브랜드는 앞다투어 인종 다양성 캠페인을 실행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캠페인과 기업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브랜드도 많았다는 겁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한 무대를 부당 해고한 로레알. 노동자는 대부분 흑인이며 노동 현장이 열악했던 맥도날드가 대표적인데요. 인종차별 반대 흐름에 올라타려다가 그간의 행적이 들통나버린 것이죠. ESG 브랜딩 워크북에서 한지인 저자는 진짜 ESG를 하기 위해서는 밸류체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마이클 포터가 고안한 밸류체인은 비즈니스의 전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설명합니다. 본원적 활동은 생산, 물류, 마케팅, 판매와 같이 외부에 나타나는 활동, 지원 활동은 기술 개발, 인사, 기업 문화 등 기업 내부의 업무를 의미합니다. 밸류체인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 활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이윤을 창출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ESG를 얘기하면서 왜 밸류체인을 보자고 하는 걸까요? ESG 하는 브랜드라고 하면 그 가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밸류체인의 어디를 다 찔러봐도 그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워싱 안 하는 진짜 ESG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검증할 때 밸류체인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할 줄 아는 평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세팅하고 이들이 지향하는 ESG의 방향성이 이제 세부적으로 또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향해서 모든 걸 다 잘하는 브랜드. ESG를 잘하는 브랜드이고 밸류체인이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좋은 브랜드는 밸류체인 전 과정에 얼마나 집요하게 가치를 녹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밸류체인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만드는데요.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소통이 잦아지고 연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파타고니아의 경우 패딩용 오리털의 친환경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류공장, 오리털 처리업체, 전처리업체, 오리 도축업체, 오리농장, 부화장, 어미오리 농장까지 총 7단계의 협력업체를 거슬러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윤리적인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데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충성도 높은 팬덤, 그리고 지속가능한 브랜드 가치를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그린워싱이 아닌 진정한 ESG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린워싱이 처음에는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고쳐가는 과정에서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일했던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는데 되게 노력은 하겠지만 막 ESG 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힘들 거예요. 마녀사냥처럼 너는 거짓말하는 그린워싱이잖아 라고 해버리면 의욕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ESG를 주장하는 그 블랙락도 어둠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고 있던 본인들의 그 투자 경력들이 막 드러나면 또 욕도 먹고, 자기들이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나쁜 짓 하고 있으면 또 같이 욕 먹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약간 전환기라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우리가 빨리 다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빨리 그 다음 단계가 오니까. 눈속임의 의도가 있는 그린워싱은 당연히 질타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흡한 실수에 대해서는 지나친 마녀사냥을 경계해야 할 텐데요. 좋은 브랜드는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성장하고 실수가 생기면 이를 수정해 나가죠. 다행히 우리는 브랜드의 활동과 성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진짜만이 살아남게 되겠죠. 브랜드의 진정성, 진심은 결국엔 전해지기 마련이니까요.